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고급편 하권 187페이지 축월신금을 공부해 보시자고요. 축월은 기토, 신금, 계수를 암장한 동토이다. 한랭기를 축토에 잠복시켜 양기로 전환시켜 나가는 이양지지로 지벽어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임목으로 한랭기를 전이시켜야 한다. 신금이 영화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임목이 있어야 하며 태양이 화창하여 온난지토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간목에 소토생화와 임수가 있어야 행복지명이 된다. 이때의 해인합은 불미하니 격하고 있어야 하며 임수, 간목의 생대격을 이루는 것도 좋으나 갑오시를 만나야 더욱 길하다. 만약 기토와 계수가 투출했다면 갑오시의 천을귀인을 만났다고 해도 축오기문에 우울증이 생겨 흉하다. 축월에 태어난 신금은 될 수 있는 한 이 축토 자체의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토투관과 또 다른 일관의 또 다른 신금 그리고 계수투관은 없어야 한다. 그러면 여기 5개의 음천간 중에 을목과 정화가 남는데 을축월이거나 아니면 정축월이 될 텐데 을축월이라면 이미 한랭토에 얼어 죽은 을목과 같고 정축월은 정축백호로서 또 불미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5개의 천간이 전부 다 못마땅하다 그래요. 이 신금일간으로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때 축월의 정화는 빛으로 작용하는 정화이기 때문에 이 정화가 있는 정축월도 괜찮겠다 그래요. 어찌됐건 축월이라 할지라도 이 신금일간에게는 이임수가 있고 간목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일평생 삶이 여유롭고 평화로워진다 그래요. 이임수, 간목, 병화가 없고 지지화기도 없으면 부기를 논할 수 없으며 더하여 계수가 있으면 만사불성이다. 아무리 이 신금이 이임수를 좋아한다고 해도 음실양허 하면은 문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지지에서 사화나 오화가 한 글자 있고 인목이 한 글자 있어도 매우 바람직하고 좋다. 다만 여기서 신금일간은 이 사화일 때, 사화가 있을 때는 병화투관은 하지 말아라. 또한 이 오화가 있을 때 정화투관은 또한 하지 말아라. 임목은 상관이 없다. 간목이 투출해도 괜찮고 을목이 투출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요. 월일천간이 음간이므로 시천간에서 갑병을 만나야 하는데 갑오시가 좋으므로 연주에서 병인년을 만나거나 이민을 만난다면 만사가 평온하다. 축월에 좌하는 음천간들은 신금이 좋아하는 글자가 없으나 정축월이라면 미혼지토이므로 무난하다. 계축월은 성공이 쉽지 않으며 희망이 없는 인생과 같으니 무토가 합거해 주는 것이 길하다. 축월에 신묘일주라면 음습하고 소토하는 공이 약간은 있지만 화식을 시키며 언 땅에 해릭하는 격으로 처자와 육친의 덕이 미약하고 신사일주는 그나마 길하다. 그러나 신사일주였을 때는 이 사중의 병화는 투관하지 말아라 그래요. 축월에 신미일주라면 축미충으로 얼어있는 축토, 동토에 미토가 깨어져 나가는 지진난 땅이 되므로 흉하여 육친과 배성이 되기 미약해지고 단명수로 작용하며 한을 남기기 쉽다. 다만 갑오시를 만나 오미합으로 충을 해소하면 기사회생하는 것과 같다. 신유일주이거나
신의 일주는 목화가 유령하지 않으면 인인폐사하는 일이 많고 신축일 또한 부부 해로하기 쉽지 않다. 여명의 경우 사주격이 불미하면 무자식이 될까 두렵고 혹 자식이 있다 해도 나약하며 질병치질로 불구자가 되기 쉬우며 평생 자식 걱정이 생긴다. 그러나 추교사격이라는 특별 격국이 된다면 지한 바 있는데 이때는 양기를 반기지 않으며 오로지 음기만기라다. 무토가 있고 토기 과다로 매금을 당하면 한많은 인생이 되기 쉽다. 유력한 간목과 임수가 있다면 어려움 속에서 행운을 만나기도 하지만 간목도 없고 난조하는 글자가 없으면 망권 정주와 같은 인생으로 한이 쌓인다. 신금일가는 정화가 빛으로 작용한다 해도 인생에서 한두 번은 화국이나 화방이 이루어져 형질 변경이 되므로 정화는 만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혹 병화가 희신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격하고 있어야 기라다. 탐관으로 인하여 태양의 역할을 못하므로 만물에 피해가 된다. 그러므로 신금은 화기천간보다는 화기지지가 더욱 길하다. 사화는 금국으로 변질되기 쉬운 단점이 있으나 병화, 무토, 경금을 암장하고 있으므로 길하며 오화는 천을귀인으로 난조생토함으로 길하다. 신금일가는 갑오시에만 태어나도 의식은 염려할 바 없으나 임수가 있어도 도세주옥을 이루고 간목을 생교하면 처자와 배궁의 덕이 길하다. 기토와 계수는 없어야 하며 만약 투출되었다면 육친의 덕이 불미하여 한을 남기기 쉬운데 이때 기토와 격하고 있는 간목이 수설제토하면 약을 만난 것이지만 지지화기가 없으면 이 또한 발복이 쉽지 않아서 도로무공의 인생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자, 명식을 살펴보시자고요. 경술년 정축월 신묘일주가 무술시를 만났다. 신경 흔접하는 경금을 만나서 반갑기는 하지만 이 정화가 경금과 신금 사이에 끼어서 신경 흔접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자 사주이기 때문에 이 남편이 문제가 조금은 있다 그래요. 더더군다나 정축 백호로 와서 시주인 무수를 만나니 이 무토가 자기 자신이 앉아야 할 식상 자식의 자리를 자기 인수가 되어서 모친이 되어서 와가지고 수기를 파극하고 극함으로 이 사주는 무자식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요. 더더군다나 두 개의 술토와 무토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정화는 무토에 오나복로를 이루고 술토에서 통분을 하기 때문에 축월의 한랭기를 해소해 주는 공덕은 있지만 여기에서는 별로 갖다 썩 좋은 바람직한 형상은 아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시주 술토와 묘술 합화를 하고 있으니 이 합화의 기운은 없는 형체이니 날아가는 물상이다 그래요. 그래서 묘술 합화를 해서 그 부분이 하나가 날아갔기 때문에 관살이 숨어있는 관살이 두 개의 정화, 나타난 정화, 세 개의 정화 편관이 있고 그 다음에 묘술 합화를 해서 다시 또한 만드니 관살 또한 상당히 많은 형태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묘술 합화해서 결국에는 모든 기운이 토기로 모이니 여기서 묘목이 비록 허약하지만 묘주골목이 소토를 시켜줘야 되는데 토다 매금으로 쓰러져 버린 신금과 같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의 나타난 인생 무대를 이 무토가 전부 다 막아버린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미하다. 토다 매금을 소토해야 할 일지 묘목은 묘술 탐합으로 소토하기를 거부하며 귀신작용을 하고 이임갑이 없으니 육친의 덕이 없는 천하고화와 같다.
자식 낳기가 쉽지 않은 명식으로 무자식과 같은데 시주 자식궁이 식상으로 가지 않고 토다 매금을 가중시키는 인수가 되어 자식덕이 불미하다. 이러한 사주에서 자식을 낳아본들 자식덕이 없다고 그래요. 신금과 정화는 화소 주에 불미한 관계인데 이 사주에서는 정화가 빛으로 작용하며 한냉토를 해동시키는 역할이 되어주긴 하지만 토다매금을 강화시키므로 용신이 될 수 없으며 설기분담하는 경금이 희신이고 수목운이 용신이다. 일지배궁에서 연시지와 두 번을 묘술합을 하였고 술토화계와 묘목도화가 합을 하니 구제중생 활인지명으로 업장이 많다는 것을 상징하게 되는데 술토절간에서 음란지압에 꽃을 피우는 격이다. 지금 현재 이러한 사주에 묘술합이 둘씩이나 되어 있고 신금이 유금을 상징한다. 그러면은 묘유술이 있는 사주는 철새계음이라고 해서 꼭 보건복지부 소속, 의업, 간호사 이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주에서는 매우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다. 미토만 나타나면 축술미 삼형으로 완전히 토다 매금에 산중 계곡에 매립돼 버리는 신금과 같아서 인생 자체가 이 인수로 인해서 상당히 불리하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모친을 떠나서 빨리 자기 자신이 자수성가를 해야 된다. 모친이 앉아있는 이 토방에 해당되는 지역은 어디든지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토방위는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가령 서울생이라 할지라도 서울에서 서울 지역에 이렇게 갖다 그림을 그린다면 이 중앙이 토방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토방이 한 중앙에는 어차피 토방위는 이 부분으로는 가지 말아라. 어디 가령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산다. 대구를 또 이렇게 그러면은 대구의 중앙방위는 가지 마라. 그러면은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여기에서는 금수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요. 이 사주에서는. 그럼 금수 방향은 지금 현재 어디냐면 이렇게 해서 그림을 십자로 그린다.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를 하나를 그려놓고 가로 세로를 그린다. 이 가로로 그린 세로로 그린 이 위에 여기가 서울이다. 그 다음 여기는 부산이다. 서울이고 부산 이쪽이 동쪽 방이고 자기의 우측 이 동쪽 방이고 자기의 좌측이 서방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자기가 가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사 지역 방위를 잡는다면 이 토방위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서방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서방이 지금 현재 어디냐면 자 여기가 서방이죠. 여기는 북방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서북방 방위로 가야만이 자기 자신이 살아가기가 편안하다. 일지묘목이나 술토에서 묘술합이 이루어지면 종교에 심취하거나 의업, 할인업, 종교업, 한의, 침술업 등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는 화공약품 관련이나 화장품 관련 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목격되고 있는데 음란지압으로 성욕의 불꽃을 핀다는 뜻도 묘술합에 포함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당주는 무척이나 게을르며 집에는 포르노 테이프가 몇 박스나 쌓여 있고 하루 종일 음란 채팅이 주된 일이다. 남편 하는 말이 걸작이다. 저 인간은 절간에 갖다 놓으면 절간에 오는 모든 불자를 따먹고 살 년이라는 것이다. 신성해야 할 절간에서도 넘치는 성욕이 된다는 말이다. 하나 있는 초동생의 어린 딸이 아침을 찾아 먹고 학교에 가며 당주는 밤새도록 음란 채팅에 벌개진 눈으로 한낮이 되어서야 일어난다. 이처럼 인수태과하면 게으른 마마보이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이리둥굴 저리둥굴 하면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성격이 강하게 되는데 호색, 재난, 생난, 남편, 무력 현상이 되는 것이 인수태과 명식의 특징이다.
남편은 정축백호로 와서 술토에 통군하였고 그 술토는 경금이 데리고 왔으며 자자 축술 중에 신금이 있으니 그 남편 역시 호색음란한 사람으로 부군작첩에도 해당하는데 호색남과 호색녀가 절간에서 합정하는 물상이다. 당주는 갑술대운 조상천도한다는 종교단체에 빠져 헤매다 남편을 만났으나 그 종교로 인해서 5천만 원 이상의 빚을 지게 되었고 결국 30대 중반 파산자가 되었다. 이 싸가지 없는 종교가 그 이름은 거론하긴 뭐한데 그 요 카드사, 은행 이런 거에서 대출을 하도록 갖다 만들어 가지고 그 돈으로 뭐 촌도한다 뭐 한다 뭐 한다 하면서 돈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빼먹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 자기는 돈도 없고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5천만 원을 빚을 졌다. 이것은 모두 묘술 합파에 의해서이다 그래요. 이 술토가 종교성이다. 묘목은 도화이고 꽃이다. 그래서 이 묘술합을 음란지합이라고 그러면서 술토 종교의 중론과 도화가 만난 것이다. 그래요, 이것을. 그래서 갑술대운의 영향이다. 이것은 모두. 그리고 계수대운, 정계칠살이 이루어지니 을류년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 이것을 이혼하는 그러한 과정에서도 자기 자신은 이혼이 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이혼을 안 하려고 무당집, 무속인 집을 몇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구술해라 해가지고 그때 당시 돈을 500 들여서 또 없는 돈에 그 돈까지 빚내가지고 그 구술하게 되었는데 구술 갖다 2번씩이나 갖다 또 그것도 했다 그래요. 근데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이혼 안 하고 갖다 돌아왔느냐. 3천만의 말씀. 그 돈만 날렸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 그 종교판에서 완전히 필자가 이것은 사기꾼 종교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정신 차려서 인간답게 살아야지 이것이 될 말이냐. 해가지고 요구르트 배달을 했었어요. 그때. 그때 요구르트 배달을 하면서 했는데 결국에는 이혼 당하더라 그래요, 이게. 왜냐면 여기에서 일지가 2번을 묘수랍을 2번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이 남편 정화는 이 술 중에 통군을 하기 때문에 술을 데리고 온 청가는 경금이다. 또 다른 축 중에 신금이 있고 2개의 술토에 또한 신금이 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신금 입장에서는 묘술합을 2번을 하기 때문에 여러 남자가 있을 것을 상징하고 이 남편이 인정하는 암장되어 있는 신금까지 포함을 한다면 정편제 혼잡으로 5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이 바람 2번 결혼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요. 사주에서 딱 짜여져 있다. 어찌되었건 남편은 포크레인 기사로 중국에서 넘어온 식당 여자와 바람이 났는데 호색하는 당신과는 함께 살 수 없다며 강제로 헤어졌으며 딸은 데리고 왔다. 당주는 헤어지기 싫어서 무속인 집에서 수백만 원을 들여 2차례에 걸쳐서 구술했으나 이미 돌아선 남편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으며 38세 정해년 자식 달린 유부남을 만나 재혼했다. 화개살과 도화지살의 합은 음란지합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묘술합이라고 해서 모두 음란해지는 것은 아니며 사주에 따라서 그 기운을 무엇으로 승화시키는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여명은 묘술합화로 관성이 되고 남명은 재성이 되면 밥보다 합정을 더 좋아하는 유형이 될 수 있으며 종교에 빠져 재난풍파를 당해보게 된다. 그런데 필자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당주에 갔으면은 수박 2개가 달려있는 형상으로 인수태과사주에 어떻게 젖소 부인이 되었는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 그래요. 인연법이라는 것은 묘하고도 묘하다. 아래 전 남편의 사주를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인수태과하면서 무토가 있어서 토다매금이 되어서 우둔한 매우 우둔한 이것은 가리키고 난 놓고 이것이 기억자라고 해도 바로 거기에서는 기억자 외우고 나서 뒤돌아서면 잊어먹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인수, 과다, 태화
토다 매금을 이렇게 당하면, 그리고 이 토다가 자기의 써먹는 지혜를 막아버리면 어쩔 수 없이 우둔하고 지혜가 없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돼서 이 식상에 해당이 되는 수기도 지금 현재 급절돼서 없는 판국에 그 젖이 그렇게 큰지 모르겠다. 지금 그런데 지금 막 깨달은 것인데 이것이 그렇다. 아하, 이제야 깨달았다. 자, 지금 이 사주는 그 헤어졌던 전 남편의 사주다 그래요. 자, 무신년, 개축월, 경인일주가 병실시를 만났다. 축월경금이 신강한 사주에 인수도 과다하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만나지 않아야 할 계수를 만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무계합으로 이 계수를 제어해 주니 인수의 덕이 참 크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병술시를 만나서 인중병화로 투관하게 되니 상당히 그래도 괜찮다 그래요. 사주 자체가 축월의 병화가 있고 인중 간목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어디 갔든지 자기 자신 할 바 하면서 능력 있고 봉사하고 베푸는 성분 또한 강한 그러한 기질로서 되는데, 이것이 좋은 것이 무게합으로 이 개수를 제거해 줬기 때문에 이것이 더더욱 좋은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앉은 자리 인목이 있고 인중 간목이 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해서 좋았던 이러한 상태인데, 신묘일주와, 그러니까 아까 위에 여자 신묘일주 그리고 당주는 경인일주가 둘 다 축월생 술시에 태어나 전생인연으로 만났다. 이 경인과 신묘가 만나서 인묘가 동기동창이요 경신이 온우이다. 그래서 여명은 묘수랍으로 남자를 만들어내는 남자창과 합신을 했다. 남명은 용신운으로 의식주 걱정이 없으나 부부 서로 간에 극하는 대운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대운에서 서로 간에 수화상견이나 금목상견으로 갈 때 부부 인연이 다하는 경우가 많다. 인중간목은 처성이고 병화는 자식이 되는데 일지 인목에서 병화 자식이 나온 것이니 딸은 남편이 키우기로 했다. 처성인 인목은 오화를 불러와 자신의 자궁에 화국을 감추고 있어서 뜨거운 성정을 지닌 여인이 된다. 또한 처성의 자궁인 병화는 축술토 중에 두 개의 신금에 명암합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주는 음란한 여자를 만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부부 인연과 자식 인연 알고 보면 참으로 묘하고 묘하다. 전생 인연을 현생에서 풀어야 인연이 끝나게 되는 것이니 헤어짐은 당연한 것으로 회자 정리 생자 필멸의 법칙으로 자연의 법칙은 참으로 오묘한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인연법을 어느 정도 알고서 사주를 본다면 정말 이것만큼 재밌는 것이 없는데, 자, 또 다른 사주를 보자고요. 경자년 정축월, 신의 일주가 계사시를 만났다. 축월에 해자축 수방국을 이루었다 그래요. 그래서 식상이 너무너무 태과하다. 그러한 태가한 이 식상의 기운으로 이 해사충으로 이 사화를 완전히 전멸시켜 버렸다 그래요. 이 개수는 어떠한 합거시키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해자축, 자축합의 해사충으로 완전히 파극을 시켜버리고 이 정화는 촛불도 되지 못하고 이미 북풍 한설에 불이 꺼져버린 물이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모자 동심으로 음기만 반기는 사주가 되었다 그래요. 해자 쪽 방합을 이루고 개수가 투출하니 식신격으로 신양 용인이 될 듯하지만 해사충으로 관성을 쓸 수 없고 축토에 근을 두고 있는 경금이 있으니 종합격이 되지 않는다.
음기인 금수와 진축 수토를 반기는 모자 동심의 외격으로 열 남자를 만나도 부부 해로가 어려운 명식이다. 당주의 작용은 자궁살로 작용을 해서 어떠한 남자를 만나도 이 남자가 들어올 공간이 없다 그래요. 다 때려 죽여버린다. 남자를 만나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렇게 해사충으로 완전히 깨부셔 놓고도 이 사중 무토와 다시 무게합을 또 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병 주고 약 주고 남자를 이용해 먹는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여인이다. 이러한 여자는 굉장히 무서운 여자라고 그래요. 법질서를 이용하는 사람만큼 성질 더럽고 무서운 사람이 없다. 단지 써먹을 것은 이 개수, 이 자기의 식상 자궁밖에 없다 그래요. 이게. 당주의 식상이 자궁살로 작용하여 남편을 파극시키니 자식하고는 살아도 남편하고는 못 사는 격국으로 외격이라 할지라도 득자 이별로 작용한다. 정화는 자축합으로 경금이라는 처성이 있는 유부남이고 사중병화는 암장간의 병신합과 무게합으로 길한 듯하지만 해사충으로 깨어지니 이래저래 부부해려를 못하는 명식이 된다. 신해 경자 갑오 을사일주 여명은 명기가 많으며 사주격이 흉하면 부부 사별하거나 남편이 단명하는 경우가 많다. 이 사주의 경우 더욱 심하여 남명이 화기 부족자가 합정을 하면 몇 달 못과 원인 모를 질병으로 신병신액이 되는데 이것은 모두 음양의 조화를 못 이루었기 때문이다. 남자는 양기이고 여자는 음기인데 이 사주의 경우 너무나 음기가 강해서 양기인 남자가 견뎌내지 못하는 것이니 정식으로 살아줄 남자가 없는 것이다. 당주의 경우 일생 의식주 걱정은 없으나 천지병원을 찾아도 아들은 낳을 수 없으며 남자들 정력 발행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남자를 만나던 당주에게는 정력 없는 남자에 해당하는데 전생지밀상으로 그 한이 골수에 쌓였기 때문이다. 정화조명 등이 불을 밝히니 구제중생 팔자가 되는데 총명하고 미모인이 그것을 감사하고 신불 기도를 해야 한다. 필자가 당주를 처음 감명했을 때 내격으로 봤었다 그래요. 내격으로 보고 이 정화를 용신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봤다 그래요 사주를. 그런데 살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보니까 모자 동심으로 음기만 반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주는 3번의 이혼과 이혼을 했고 2딸이 있으며 2개의 단란주정과 호프집 2개의 노래방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계유대운 사유축 삼합이 이루어지고 정화의 탁기를 제거하니 많은 돈을 벌었다. 임신대운 역시 정임합으로 정화를 제거하고 사신합수로 탁기를 제거하니 많은 재물을 득하여 현재 수억 대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성이다. 그런데도 항상 필자에게 묻는 인사말이 쓸만한 남자 언제 만나냐는 것인데 할 말이 뭐가 있겠나 필자가. 그 오는 손님들 중에 하나 그 쓸만한 남자 골라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할 말은 속에 있지만 못하겠더라. 당신 마음에 드는 남자는 이 세상에 없다.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오는 손님 중에 잘 골라보라고 말하면 보여주는 사주마다 죽으려고 무덤 속에 찾아오는 불나방들만 만나고 있는데 당신의 정실 남편이 없으니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에서는 어떠한 남자도 들어와서 살 사람이 없다. 이 사람이 그래도 돈은 좀 벌어서 재물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좀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해 먹을까 하고 남자들이 찾아오는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 살다가 며칠 살면은 아 뜨거 하고 다들 도망간다 그래요. 여러 가지 할 얘기는 많은데 썩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고 어찌 됐건 어느 한쪽으로 음양이 치우치면 문제가 있고 남자는 남자대로 이 돈을 재물을 어떻게 좀 써볼까 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이 관사를 이용의 대상으로 이용해 먹는 사람이다. 자기 옆에 있는 이 경금을 활용의 대상,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신금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비록 돈은 좀 벌어서 뭔가가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밖에는 모른다. 아주 냉정함이 찰찰 넘친다고 그래요. 자, 네, 또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